서울에 원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무려 67만원이나 될 정도로 되게 부담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렇게나 비싸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지방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서울에 이 주거지가 없는 이들의 현실이더라고요. 되게 씁쓸한 이야기죠. 그렇게나 부담이 과한가, 그렇게나 부담을 많이 하며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겪는 현실인데, 주거 부담이, 주거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감당하고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이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며 지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은요, 누구든 간에 이제 어떻게든 아끼고 절약하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좁은 원룸에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의 삶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밟아서 좀 더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거기만 머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 마음이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누구든 간에 각자 이제 자기의 처지, 자기의 분수에 맞춰서 사는 것 같은데요, 결코 녹록지 않나 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살인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그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온전한 자기의 공간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교도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자기가 낸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번 돈으로 밥을 먹는 것도, 자기가 번 돈으로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세금으로 이제 된 이제 그 교도소 공간에 자신이 생활하는 거고, 또 이 나라의 세금으로 낸 이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삶이 되게 만족스럽고 되게 자랑스럽겠냐고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나마 이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하고 자기가 낸 돈으로 살아가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족스러워 하거든요. 뿌듯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되게 뻔하고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주 소중하고 아주 감사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부자를 얘기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얘기하고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도 들었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나름 힘겹게 어렵게 사는 이들도 많은데, 그런 중에도 또 나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주어진 여건들을 또 만족해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별것 없다, 되게 우습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심성은 되게 고운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든 간에 각자 자신의 삶은 소중한 거다, 그 삶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좋은 게 못 된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조금 더 분발하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고맙고 감사하고 대단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이 현실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직하게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요, 소확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소소한
이 자기만의 행복을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주 대단하게 아주 멋있게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아주 뻔하게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나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서는 생존을 꼭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장식이나 되면서 후배들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내보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오직 생존만을 얘기한다고 되게 천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의 글에 저는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고 싶었더라 겁니다. 요새는 부장이 되려도 팔이 목숨이고 나이든 이제 노쇠한 이 직원들이 더 이제 현실 세계로부터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참 서글프고도 참 슬픈 이야기지만 누군가를 챙겨주고 조언하기도 쉽지 않더라는 것. 그리고 뭐 회식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뭐 부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개소리를 하던데요. 회식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회식을 좋아하냐? 좋아하지도 않고요. 뭐 내가 말이야, 나 20대 때는 말이야, 나 30대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이 네네 하고 받아들이냐? 그게 아니라 꼰대로 느끼고 더 거부감을 느끼고 더 멀리하고 더 경멸하더라는 겁니다. 회식 운운하고 뭐 부장이니까 뭐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된다, 그 얘기 자체에 저도 솔직히 불편함이 좀 들었습니다. 기감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인정했는데 앞에 부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말이 되게 싫었고 회식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그 말이 더욱더 불편했습니다. 회식이 어쩌라고. 그리고 부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기득권이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공격이나 아니면 비판을 받는 건 맞는데, 단순하게 부장이라고 나이가 좀 더 들었다고 꼭 그래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또 나름의 편견이고 선입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더 열심히 해야죠. 더 분발해야 되고 더 이제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좀 나누려고도 해야죠. 근데 왠지 그런 말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작 원룸에 살면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공간하고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남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이더라. 사람들 제각각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도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